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세 감면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같은 지방세와 관세는 여전히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데서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받는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세법에 보면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감면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리조트를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신청을 해서 조세감면 결정을 받는다면 법인세는 지금 감면받지 못하겠지만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는 것도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고, 특히 이런 업종은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감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법인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 폐지된 것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감면의 근거가 되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에 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방세 감면도 폐지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의 근거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0년 1월 15일 새로운 지방세 감면 근거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의 3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조항은 일몰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때가 도래하게 되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은 가능하고 그 감면의 근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의 3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등의 감면을 희망하는 외투기업은 여전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을 하면 되고, 조세감면 신청 요건이라든지 절차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이 다른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비해서 대상 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특별히 좀 설명을 드릴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만금 사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새만금 사업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다가 새만금 사업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이렇게 이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과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경제자유구역의 그것들과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의 관련 법조문은 여기 보시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이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1,000만 불 이상이면 조세감면 대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업종들 예를 들면 관광 호텔이라든지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이라든지 국제회의시설,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면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존에 관광호텔로 운영되던 그런 시설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수해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류업이라고 하는 업종들,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같은 것들, 또 공동집배송센터, 이런 업종들은 외국인 투자 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면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500만 달러 이상이면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외국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외국 의료기관을 허가해 준 사례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 사례도 없겠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기에 지금 정부에서는 외국 의료기관을 허가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연구개발센터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해야 되고, 외국인 투자 금액은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연구개발센터인 경우에는 고용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는 석사 이상인 사람이어야 되고,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되죠. 이런 경력이 있는 연구 인력을 10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0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경제자유 입주 기업으로서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효성은 상당히 낮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는 대로 이런 업종들은 굳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10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한 다음에 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라고 하는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업종들은 대도시 내에 있는 기존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법 조문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자율구역이나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율구역에 입주해서 조세감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제자율구역이나 새만금 사업지역을 개발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도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3천만 불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따로 외국인 투자 비율 요건은 없습니다. 절대 금액이 3천만 불 이상이거나, 또는 절대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전체 개발 사업비가 5억 불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세감면 기준 충족 기한이 있는데, 투자 금액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금액이 도착이 되어야 되고, 물론 이때는 지분 투자 금액 뿐만 아니라 장기 차감 금액도 포함해서 금액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관련 조세 감면 기준은 3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센터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인 연구 인력을 1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은 3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대상 업종 또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